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의한협진병원과 그리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의한협진병원은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협의하여 진료하는 것이며 협진 행위에 대한 경제성과 효과성을 평가한 주체는 의한협진병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할 연구원을 따로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를 의미합니다. 또 그리스 향상시키는 방법으로는 장기 목표 설정, 회복 탄력성 강화, 꾸준한 학습과 성장 마인드셋이 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더글스 교수님께서 심리학 전공 시에 연구 대상으로는 공군 사관생도와 전국 학생 맞춤법 대회, 문제학교에 배정된 초임교사, 세일즈맨 판매 성과 정도입니다. 그럼 오늘은 공감 능력에 대해 프로그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감 능력이란 무엇이며 간호사에게 공감 능력이 왜 필요한지 향상시키는 방법, 실천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공감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공감 능력은 타인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고 이에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 정서적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능력, 반응적 공감은 적절한 반응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발달하는 것이며 후천적 노력으로도 발달할 수 있지만 이때는 타인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인지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재승 교수님의 공감 능력에 대한 동영상을 2분 정도 시청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공감을 잘 못하는 건. 타고나는 사람보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배우면 된다라고 난 알고 있어서 예. 공감 능력.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해요. 예. 이게 사실 이렇게 쉬운 능력이 아니에요. 공감을 한다는 게. 근데 진짜 능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능력입니다. 재능이고 능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공감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이거가 아주 어릴 때부터 발달하는 능력이긴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얻어지는 능력은 아닙니다. 네, 이거는 공감을 잘 하려고 애써야 돼요. 교감이 있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 사람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저런 환경에서 자랐고 저런 지금 형편에 저런 방식으로 이 상황을 보니 아,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 되게 어떤 감정이 들겠네. 라고 우리가 그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공감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음.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80%는 그 사람의 상황, 관점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라서 이거는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지적인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인 거죠. 연습하지 않으면 얻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아니잖아. 늦게 시작해서 자수까지 하면서 음대를 간다는 게. 늦게 시작해서 자수까지 하면서 음대를 간다는 게. 좋아하는 마음 하나 믿고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사람 드물어. 와. 그럼 의한협진병원 간호사에게 왜 공감 능력이 필요한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미진 김선호의 연구에 따르면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인간중심 간호에 공감 능력 수준이 유의한 영향 요인임을 보고한 바 있고, 덜킨의 연구에 따르면 공감 능력을 갖춘 간호사는 환자의 요구에 관심을 가지고 감정이입을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또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활용하고 환자와 가족을 돌봄 과정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것으로 연구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박유진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의 조직 몰입, 간호 근무 환경, 공감 능력 중 인간 중심 간호의 관계성이 가장 높은 항목은 바로 공감 능력인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작은 사례들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환자가 암 진단을 받고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상황을 가정해 봅니다. 공감 능력이 높은 간호사는 환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라는 따뜻한 말을 건넬 수도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고 치료 과정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돕습니다.
어떤 환자가 당뇨병으로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하는 경우인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공감이 없는 접근으로는 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안 지키세요? 또 공감을 바탕으로 한 접근으로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시죠? 힘드신 점을 말씀해 주시면 함께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후자의 경우 환자가 더 솔직하게 어려움을 털어놓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서 간호사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치료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도우미가 함께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위중한 경우 가족들은 간호사에게 여러 질문을 하며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답변으로는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다려보세요. 공감 능력을 가진 답변으로는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상황이 나아지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대안은 환자와 가족의 신뢰를 얻고 병원 전체의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감 능력은 환자뿐만 아니라 동료와의 협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동료가 업무 과중으로 지쳐 있을 때 힘들어 보이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공감 어린 행동은 팀워크를 강화하고 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결과적으로 공감 능력은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병원의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환자 중심의 경청 훈련을 합니다. 환자가 이야기할 때 적극적으로 듣는 훈련을 진행합니다. 환자가 최근 잠을 못 자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할 때 잠을 못 주무셔서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혹시 어떤 이유로 잠을 못 주무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고 다시 한번 환자가 말한 내용을 되짚어주고 그리고 피곤하겠다고 이제 공감해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역지사지 훈련으로 입장을 바꿔 생각하기 훈련입니다.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환자 역할을 맡고 다른 동료가 간호사 역할을 하면서 불편한 대화를 시뮬레이션 합니다. 저는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아이와 잠깐 역할극을 해보았습니다. 환자 역할의 아이가 주사를 놓는 게 너무 아프고 무서워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의료진 역할에 제가 그냥 좀 참으세요. 한 번만 따끔하면 되는데 뭐 그러냐라고 이제 반응을 하면 환자의 입장에서 아이는 불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30초 정도의 짧은 영상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자, 환자분 주사 좀 맞을게요. 주사 맞는 거 너무 무섭고 싫어요. 그냥 조금만 참아보세요. 한 번만 따끔하면 되는데 뭐 그래, 응? 너무 무서워요. 한 번만 참으면 되는 거, 한 번만. 또 정기적인 감정일기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근무 후에 환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느낀 감정과 생각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 간호사가 일기를 쓰면서 오늘 환자분이 치료 과정에 대해 불안하다고 말했을 때 내가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던 것 같다. 다음에는 먼저 환자의 감정을 확인하고 안심시키는 말을 좀 해야겠다. 라는 내용을 적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스로 공감 행동을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 공감대화 기술을 향상시키는 연습을 합니다. 1단계로 환자의 말을 요약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요즘 치료가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많으시다는 말씀이시죠. 2단계로는 감정에 공감을 끼입니다. 그렇군요. 그 상황이라면 저도 많이 힘들 것 같아요. 3단계 문제 해결에 협력하기. 그럼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또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심리적 특성을 가진 환자를 이해하기 위해 교육 자료나 사례 연구를 통해 학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환자가 언어 장벽으로 인해 소통이 어렵고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환자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가능한 한 쉬운 언어와 따뜻한 표정으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환자의 불안을 줄입니다. I can help you, so don't worry. 네, 저도 발음이 너무 안 좋은데 통역을 해주는 앱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전입병원의 경우에는 환자가 영어만 가능하신 분이라면 병원장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멘토링과 피드백 시스템이 있습니다.
선배 간호사와 신입 간호사가 팀을 이루어서 공감 능력과 관련된 상황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것입니다. 신입 간호사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서 환자가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났어요 라고 말을 할 때 선배 간호사가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죠. 근데 또 환자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많아서 불안이 높아서 질문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다음번에는 환자의 불안을 먼저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조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간호사의 공감 능력 실천 사례입니다. 간호사는 말기 암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의 정서적 고통을 깊이 이해하며 간호를 제공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환자가 남은 삶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 물었고 환자가 마지막 소원으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을 때 간호사는 병원 내에서 가족 모임을 지원하거나 호스피스 팀과 함께 협력해서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결과적으로는 환자는 평온한 마지막 순간을 보냈으며 가족들은 간호사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간호사는 병원의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환자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두렵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걱정 마세요. 가족분들이 편하게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가족들이 이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간호사 선생님께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제가 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환자는 평온하게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가족들은 간호사의 배려에 감사를 전합니다. 네, 의사소통의 다리를 만든 사례입니다. 어린 환자가 낯선 의료 환경 때문에 극도로 불안한 상황에서 아이가 울면서 주사 싫어요, 아파요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역할극으로 보여드렸던 상황과 비슷한데요. 간호사는 장난감을 보여주면서 이 친구도 용감하게 주사를 맞았어요. 우리도 같이 용감해져 볼까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물끄러미 바라보고 간호사가 그리고 이 주사는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마법 주사예요. 주사 맞고 나면 더 빨리 씩씩해질 거예요 라고 다독입니다. 그러자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이는 점차 안정감을 찾았고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부모는 간호사의 배려와 공감에 큰 만족을 느꼈으며 병원에 대한 신뢰도도 상승했습니다. 네,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환자를 돌보며 공감 능력을 발휘한 사례입니다. 저는 실제로 신규 간호사일 때 담당 환자가 이슬람교인인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종교 때문에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본인 이제 간호사 스테이션에 나오셔서 직접 한국말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영양식이 리마크란에다가 돼지고기 금지라고 이제 급하게 입력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잠시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영어를 하십니다. 네. 이슬람교 환자가 I don't eat pork라고 하자 이제 간호사가 I understand. I'm going to leave pork out of your meal now. 그러자 이제 환자가 okay, thank you 하면서 문화가 이제 다른 환자와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화적 민감성을 발휘해서 환자의 가족과 소통하며 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고 환자의 시기 제한이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면서 맞춤형 간호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환자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고 치료에 이제 협조적일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 실천 사례, 자살 위기에 환자를 도운 사례입니다. 자살 충동을 호소하는 환자를 공감적 태도로 간호를 제공한 사례입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심리 상태를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환자의 상황을 이해하며 적절한 정신과 진료의 필요성을 주치의에게 알리고 치료 과정 내내 정서적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예전에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 간혹 칼로 손목을 그어서 자해를 해서 오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사실 뭐 자해를 한다고 해서 꼭 자살 시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일종의 주저흔에 속합니다. 자살과 타살을 감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저흔과 방어흔이 있습니다. 주저흔은 자해 시도처럼 자신의 몸에 한 번의 치명상을 가하지 못하고 주저하면서 상처를 입히는 경우를 말하고 방어흔은 타살에 있어서 누군가가 둔탁한 물체나 아니면 얘기, 뾰족한 걸로 자신을 헤아려 할 때 방어하면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팔을 이렇게 손이나 팔을 이렇게 사용해서 주로 손과 팔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깊어 보이거나 손목에 밴드하고 있는 이제 환자분들에게는 선생님들께서 좀 더 눈여겨 지켜보시고 대화를 좀 시도해 보신다거나 직접적으로 혹시 자살 생각을 한 적 있냐라는 질문을 꼭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죽고 싶다고 대답을 했을 때는 반드시 정신과 상담을 의뢰해야 하는 응급 상황이라고 저도 배웠습니다. 이제 사례를 한번 역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지금 어떤 기분이신지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내 마음 이해 못해요. 그동안 정말 많이 버티셨군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저랑 같이 도움을 받을 방법을 같이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우선 여기서 안전하게 지내면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계속 곁에서 도와드릴게요. 다음은 간호사의 공감 능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무공감 대응. 환자는 며칠째 아파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요. 약이 효과가 없어서 괴롭습니다. 그건 의사한테 말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상황에서 환자는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표현하며 간호사에게 위로와 공감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환자의 감정을 무시하고 단순히 의사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내 고통은 중요하지 않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간호사의 공감 능력 부족을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네, 개선된 공감적 대응으로는 환자가 며칠째 아파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요. 약이 효과가 없어서 계속 괴로워요. 그러자 이제 간호사가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제가 약이나 치료 계획에 대해서는 바로 도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빨리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후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환자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도록 돕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은 환자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 공감 능력은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간단한 언어적 표현과 태도로도 충분히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 설문지에서 선생님들께 드렸던 공감 능력 측정 도구는 이제 레이너스 교수님의 QCA라는 도구이고 Questionnaire of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인지 정서 공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지 정서적 반응적 공감에서 반응적 공감을 정서적 공감 안으로 포함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지적은 두 가지 챕터가 있는데 조망 수용, 타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온라인 시뮬레이션은 타인의 정서를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하는 능력, 즉 상상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정서적으로는 정서전념이라고 해서 타인의 감정을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경향, 근접 반응성, 자신과 가까운 사람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 주변 반응성, 타인의 감정에 폭넓게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간호사 역할인 박보영 배우님의 태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높이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시청하시고 이번 프로그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아파서요. 식 맞을 때 간혹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약은 잘 들어가고 있네요. 환자분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팔이 좀 아파서요. 원래 수액 맞을 때 좀 아프다고요? 네. 약도 잘 들어가고 있고요. 네. 다른 간호사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바늘 한번 바꿔볼게요. 혈관이 약하시면 많이 아프실 수 있으세요. 소화용 바늘로 한번 바꿔볼게요. 소화용 바늘이 훨씬 부담이 덜 되거든요. 바늘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어떠세요? 훨씬 나아요. 다행이에요. 이건 맞아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별 말씀.